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주인 B급바치,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유발 하라리 인류 3부작 나눠 읽기의 첫 번째 책 사피엔스도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피엔스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혁명과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과학혁명과 자본과 제국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지구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해당 내용 끝에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바위에는 원자재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두운 결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조만간 우리 지구의 원자재와 에너지를 고갈시킬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도입부에서 앞선 질문에 답을 남기는데요. 하라리는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의 에너지와 원자재 사용량은 급격히 늘었지만 이용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의 양도 늘어났다. 둘 중 하나가 부족해서 경제 성장이 느려질 위험이 생길 때마다 과학적, 기술적 연구에 투자가 흘러들어갔다. 그러면 예외 없이 기존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와 원자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모든 산업 분야를 뒤흔들었는데요. 책에서는 이를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발명은 한 유형의 에너지를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증기기관은 석탄과 나무를 떼우는 화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바람과 물의 움직임을 이용해 배를 항해하고 맷돌을 돌릴 수는 있었지만 그걸로 물을 데우거나 철광석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앞선 중요한 발명 덕분에 인류는 심리적 장벽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사고에는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데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산업혁명은 한 번 더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한계는 우리의 무직분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 총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를 끌어내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원자재 부족이라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최근 인류는 대량의 에너지를 값싸게 생산하려 노력하는 와중에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원자재 광상을 개발할 수 있었고 점점 더 먼 곳에서 원자재를 실어올 수도 있었다. 심지어 여러 과학적 혁신이 일어나 인류는 플라스틱 같은 완전히 새로운 원자재도 발명할 수 있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거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규소나 알루미늄 같은 새로운 천연 자원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류에게는 참 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와 값싸고 풍부한 원자재라는 전대미문의 조합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생산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피엔스는 산업혁명이 나온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시간을 할애합니다. 에너지와 자원 총량이 계속해서 커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부족해질 것이라며 불안에 떠는가? 산업혁명이 낳은 기계식 축산업에는 문제가 없는가? 산업혁명이 낳은 변화, 즉 공급이 수요를 앞선 시대가 낳은 소비지상주의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산업혁명으로 인해 해체된 공동체의 자리는 누가 대신하는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후반부를 관통할 핵심 질문 하나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유발 하라리가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기까지 인류는 놀랄만한 혁명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최근 지난 500년은 깜짝 놀랄만한 혁명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시기였다. 지구는 단일한 생태적 역사적 권역으로 통일되었다. 경제는 지수적으로 성장했으며 오늘날 인류는 예전이라면 동화에서나 들어보았을 부를 누리고 있다. 과학과 산업혁명 덕분에 인류는 초인적 힘과 실질적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 사회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정치, 일상생활, 인간의 심리도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지난 5세기 동안 인류가 쌓아온 부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만족을 주었는가?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견은 우리 앞에 무한한 행복의 창고를 열어주었는가? 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인지혁명 이래 험난했던 7만 년의 세월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었는가? 바람 없는 달 표면에 지워지지 않을 발자국을 남겼던 닐 암스트롱은 3만 년 전 쇼베 동굴에 손자국을 남겼던 이름 모를 수렵체질보다 더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다면 농업과 도시, 글쓰기와 화폐제도, 제국과 과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의 기저에는 역사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인간의 능력은 계속 커졌다. 인간은 불행을 줄이고 소망을 충족하는 일에 능력을 사용하는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세시대 선조보다 틀림없이 행복했을 것이다. 또한 중세 사람은 석기시대 수렵체진보다 틀림없이 행복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책 역시 이런 진보적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익히 아는 바대로 새로운 재능, 행태 기술이 반드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농업혁명으로 총식량은 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험난한 노동생활과 더 적어진 1인당 식사량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수렵채집인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선뜻 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행복이 연구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물질이나 주관적 안녕부터 종교가 주는 절대적인 메시지까지 다양한 요인이 우리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 추측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행복 연구는 초기 가설을 만들어냈을 뿐이고 적절한 연구 방법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이 예전보다 행복하다고 단정짓기 힘든 만큼 반대로 지금이 예전보다 불행하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확고한 결론을 채택하고 논의를 마무리짓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제대로 된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수많은 접근법을 되도록 많이 알고 올바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러 공백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사피엔스는 책 마지막에 들어서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을 논합니다. 이전까지 사피엔스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한다고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인간은 과학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기도 하며 기존에 있는 생명체를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피엔스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도 하게 되죠. 저자는 이 과정에서 사피엔스를 대신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다음 책인 호모데우스와 이어지는 접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예정이며 다음번 호모데우스 첫 번째 영상에서 필요하다면 여기 사피엔스 남았던 부분을 조금 가져올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유발 하라리 인류 3부작 나눠읽기 첫 번째 책 사피엔스를 마무리합니다. 거의 2년 전인가 지적 허용식으로 구매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피엔스, 그런 책을 2번, 3번씩 읽고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 날이 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저보다 지금의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물론 저에게 부족한 점은 여전히 산재해 있고 제가 만든 이번 사피엔스 콘텐츠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 번 더 다시 읽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하고 있다면 사피엔스를 다시 읽은 후기 같은 영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멀게만 느껴지는 화요일, 힘내셔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책방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책방 주인 B급 바치였고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